얘들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했어. 이 영상은 총평 영상인데 쌤은 총평 이미 하나 찍고 왔어 얘들아. 바로 자가총평이야. 이 영상 보기 전에 자가총평 아직 안 봤으면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얘들아 자가총평을 너희가 봐야지만 지금부터 볼 이 총평의 분석의 내용들이 완전히 늦게 될 수가 있어. 자, 자가총평에 쌤이 강조했던 딱 두 가지야. 자, 언제나 공부의 중심은 누구? 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오답률 1등급 등급컷 뭐 벌써 등급컷 저기 너희들 막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벌써 막 DM 보내고 이렇게 연락하던데 잘했어요.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 사실은 그 등급컷은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 등급컷이 뭐 1등급 등급컷이 몇 점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너가 느꼈던 난도 이게 중요해. 그래서 너가 난도가 높게 느껴졌다면 그건 문제였는지 지문이었는지 지문을 독해할 때 어려웠는지 아니면 선지를 판단할 때 어려웠는지 이유는 뭐였을지 이런 부분들을 너의 입장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자가총평이야. 이게 돼야지만 너의 부족한 부분을 오늘의 이 분석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어. 그래야 이 총평이 늦게 되는 거잖아. 자, 특히 쌤이 또 강조한 거 시험 당일에 오늘 따끈따끈하게 시험에 감각이 살아있을 때 지금 하셔야 돼 얘들아. 언제나 타이밍이 있다. 이 감각은 금방 사라진다. 자, 시험 당일에 너희가 생각했던 딱 시험지 열었을 때 지문을 들어갈 때 문제를 봤을 때 독해 과정에서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너가 느낀 의식의 흐름 의식의 노이즈 이걸 정리하셔야 돼. 이거 복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너가 내가 이 지문 세트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 이 부분이 왜 어려웠을까를 지금부터 이제 분석할 거거든. 자, 취약한 쥐문과 문항 요거 정리가 됐니? 요거 웬만큼 빨리 정리하고 오셔야 돼. 이거 정리한 다음 그 다음에 총평을 보세요. 그래야 효율이 훨씬 높아. 자, 요거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문항의 특징들을 보면 너가 그 부분이 바로 너의 공백이었을 거거든. 이 부분이 어려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들, 그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너가 이제 채우는 거야. 그랬을 때 너의 노이즈의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걸 고쳐나갈 수가 있어. 이해되지? 총평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너의 지금 현재에서의 문제점을 객관화하고 그걸 고쳐나가는 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쌤이 해설 강의에서 전달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총평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어렵다고 느꼈던 문항들, 요거에 대한 특징들을 좀 분석할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는 해설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첫 번째 하고 왔던 전제하에 이제 두 번째 출발해 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오늘 독서 지문 총 4개 출제가 됐죠? 자, 독서 방법론부터 이제 주제 통합형 그리고 법 지문, 과학 기술 지문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 자, 이렇게 쌤이 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뭐냐면 이 4개의 지문은 전부 다 상당히 전형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그런 생각도 들어 한편으로는 너에게는 이게 전형적이지 않았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이유가 있다? 왜냐면 지금도 쌤은 어떻게 보면 이 화면 안에서 내가 말하는 위치에 있잖아. 너는 지금 이걸 듣고 있잖아.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이잖아. 쌤은 너보다 조금 더 수능 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 어떤 상황이 된다면 나는 또 너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도 올 거야. 근데 자, 지금 너가 나는 이게 전형적이지 않았는데 나는 이게 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 그게 너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야. 단 이런 건 있어. 이게 시험이잖아. 되게 의도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요구한 방향대로 가는 것이 너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의 흐름이잖아. 의식의 사고 체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조금의 가이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내가 완전히 잘못했고 내가 독해력이 부족해 이건 아니라는 거야. 누구나 사람은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 그 생각들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만 시험에선 그게 노이즈가 될 수 있어.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씩 고쳐나가면 너가 훨씬 더 평가원 요구하는 방식대로 정확하고 빠르게 해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총평을 통해 평가원 라이제이션 좀 시켜보자. 그래서 너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시험의 유형에 시험의 의도에 맞게 조금씩 나의 사고 체계를 시험적으로 익숙하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 부분은 쌤이 조금 가이드를 해보도록 할게. 자, 우선 얘들아 첫 번째 독해 방법론 이 문제 있잖아. 자, 이 문제도 작년 구평, 작년 수능에서도 읽기 과정을 그대로 적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 한마디로 나올 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특히나 여기서는 아마 너희가 가장 까다로웠을 부분 바로 이겁니다. 상위인지, 자기 규제 기재, 뭐 인지 조정, 독해 과정 조정 이런 부분들 있잖아. 이런 개념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딱 출제가 됐거든. 쌤이 개념 간의 관계 정말 중요하다 말하지 않았었니? 얘들아 개념 간의 관계가 추론의 핵심이거든. 자, 너희도 생각해봐.
자, 개념이나 정보 중에 랜덤하게 던지는 게 있어 없어? 단 하나도 없지. 한마디로 이 A와 이 B와 이 C는 전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개념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야. 연결하는 유기적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빈출 1순위 뭐였지? 그게 바로 조건과 결과였어. 선후 관계. 뒤에서 당연히 출제가 됐죠, 오늘도. 자, 이제 그걸 포함해서 오늘은 포함 관계야.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포함되는가? 요것만 사실 딱 정리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가 해설에서 뭐 간략하게 포함 관계까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자. 근데 쌤은 이 독서 방법론은 다른 게 더 눈에 띄더라고. 혹시 너희들 그 생각 안 들었어? 이 독해 방법론 내용 있잖아. 이거 문제를 푸는 건 사실은 문제 푸는 건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함 관계지만 더 중요한 거 내용이 상당히 눈길이 가더라고. 얘들아, 독서 방법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목적을 가지고 이 독해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목적을 아는 학생과 그냥 막 문자를 해독하면서 읽는 학생이 엄청난 결과적 차이 나오는 거 봤니? 자, 얘들아, 너희들 전략적으로 이번에 문제 푸셨어요? 쌤이 예열지문 줬었잖아. 3월학평 예열지문. 그 예열지문을 통해서 뭐 하라고 했었니? 전략을 세우라고 했었어. 문항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생각이 들었는가, 그 들었던 생각들을 너희가 적용을 할 만했는가, 너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글이 흘러갔는가, 이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인 독해력과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너희가 말 그대로 글자를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말 그대로 그냥 읽고 그냥 풀었을 때 이 결과적으로 독해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독서 방법론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얘들아, 중간 정도에서 약간 밑을 봐봐봐. 문맥 정보와 논리적 구조의 활용도 이해에 영향을 준다. 봐봐. 그러니까 그 E급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쌤이 말했잖아. 너희가 그냥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한다. 어떤 논리적 구조도 모르고 뭐가 출제되는지 이 문항들의 지금 의도나 목적이 뭔지도 모른 채로 그걸 읽는 게 잘 읽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그대로 지금 독서 방법론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쌤이 이걸 딱 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전략적 독해의 중요성을 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나 들더라고. 자, 넘어가 보자. 자, 이번엔 인문과 생물이에요. 그럼 보세요, 얘들아. 자, 쌤이 줬던 예열지문도 주제통합형. 주제통합형에서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너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많다고 했었잖아. 이 문항들 너희들 혹시 무슨 생각 들었니? 자, 이 문항을 봐. 전개 방식, 내용 일치, 보기 문제, 그다음 보기 내용, 가나 반박, 어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눈에 띄는 게 있지 않니 벌써? 예열지문과도 겹치는 거. 반박 있잖아.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금 견해가 여러 개가 나와. 대비의 견해를 찾는 거, 이게 또 포인트였어요. 그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들어가서 그냥 모방이란 이렇게 읽는 거 다르다는 거야. 독서 방법론은 지금 그걸 강조했다는 거지. 얘들아, 의도나 목적은 정말 중요해, 시험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읽으면서 허튼 생각을 안 하고 노이즈를 빼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가장 핵심적 방법, 의도나 전략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허튼 생각이 안 나거든. 뭘 봐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 이게 독해 핵심이야, 얘들아. 예측하는 것. 그 예측은 어디서 출발할 수 있을까? 문제에서 출발할 수 있잖아. 얘들아, 문제를 볼까? 4번 전개 방식, 5번 가나에 대한 이해, 6번 A와 B와 연결지어 추론. 여기까지는 사실 힌트라고 말할 건 좀 없어. 하지만 7번을 보면 밈이론 가장 중요하잖아. 이론이니까 누군가의 생각이겠지. 8번 이건 핵심이죠. 기억을 근거로 디귿이 니은을 반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얘들아, 심지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는 전략이 아주 명확해. 반박이니까 당연히 니은과 디귿은 견해 차이가 있겠지?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을 반박할 말로 적절한 거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하나 선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었잖아. 반박의 내용을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그 반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제쳐줘야지. 바로바로 소거하고 너가 생각한 그 내용과 가장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게 정답이잖아. 그렇게 접근하는 거. 이런 접근의 방식과 문제 자체에 대한 차이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이게 독해선 정말 중요해. 너희들 시험을 풀어봐서 알잖아. 시험이라는 게 대단히 순간적인 판단력을 되게 중요하게 쓰잖아, 우리가. 하나하나를 곱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들 유형이라는 건 일단 이러한 유형들이 사용이 됐고요. 자, 보면,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가와 나 지문 관계가 무엇인가. 쌤이 주제통합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부터 출발한다고 했었어. 가와 나가 왜 묶여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가에서는 모방 개념 딱 던져주고 이 개념과 관련해서 인간과 침팬지,
고등지능 동물의 차이점 갈라지잖아.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요거, 침팬지에게 있어서 요거과 관련된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 이렇게 출제가 된 게 지금 가 지문이었고, 그래서 가에선 너희들이 각각의 개념과 이 차이를 이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에서는. 자, 나에선 어때? 역시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밈 개념을 여러 사상가의 견해, 특히 대비적 견해, 그리고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이제 출제가 된 문항들이야.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연결된 지문들, 이걸 주목해서 출제된 문제가 6번과 8번 문제. 결합 지문이죠. 가와 다를 연결해서 물어본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너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봤어야 될 건 밈은 유전과는 다르다. 그리고 블랙모어라는 사람의 이제 주장을 보면 인간이 아닌 유전자와 밈은 복제자의 행위자라는 거, 이런 것들과 구별된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딱 보면 이것과 이렇게 해서 딱 구별되는 것들은 핵심이 차이점이었잖아. 지금 가지문, 나지문의 핵심은 전부 다 구별되는 차이점을 기반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문제를 보고도 잠깐만 뭔가 견해가 다르겠네? 차이가 있겠네? 어떻게 다르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 훨씬 더 그 차이를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디테일하게. 가나 지문은 그걸 아주 전형적으로 전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보고 전략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읽어나가는 그 힘이 너희가 이 지문을 잘 읽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 예측이 굉장히 중요했던 세트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는 해설 강의에서 이제 문항별로 좀 따져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특히 8번. 8번 같은 경우. 니은이 디귿이 니은을 반박하려면 머릿속에 이미 반박의 내용이 딱 있잖아? 저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다이렉트로. 나머지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지. 7번 조금 너희들 까다로웠을까? 7번 같은 경우도 개념 정의와 특징 아는 것과 보기 독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쌤이 아까 전형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각각의 개념들이 구분됐을 때, 그 다음에 차이를 기반으로 견해가 다를 때, 그 다음 생물 지문이었잖아요, 이게. 생물과 인문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방법론들이 이 지문 속에서도 사실 그대로 구현이 됐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너희가 다시 한번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문항별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좀 잡아가는 것으로 좀 내용을 잡아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법지문 어땠어요? 법지문 같은 경우도 이 지문이 어려웠다면 이건 정말 익숙하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 수능 지문에. 이 지문은 사실 법에서 굉장히 자주 항상 물어보는 내용들이 출제가 됐거든. 자, 보면 얘들아, 내용일치, 내용이해야 그만큼 지문 속 정보가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뭔가를 추론하고 막 복잡하고 어렵게 냈다기보다는 내용 자체를 물었을 뿐인데도 그걸 판단하기가 조금 까다로웠다는 거지. 왜냐면 법 자체가 어떤 게 많이 있냐면 이게 많이 있어. 오늘 특히 법률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너희가 법률 용어 각각의 개념들을 확인하는 거.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지문의 내용 이해가 출발을 하지. 이게 플러스 주체, 예시, 그 다음에 조건, 법의 핵심. 그다음 법에 3요소가 있어요. 특히 주체. 주체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2문제나 나왔다? 너희가 주체를 기반으로, 주체를 중심으로 법을 읽어나가지 않았으면 이 지문 굉장히 헷갈렸을 거야. 선지 판단 당연히 어려웠겠지.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전부 주체를 정확하게, 주체 역할을 묻는 문제였으니까. 자, 그래서 주체, 그 다음에 예시, 조건에 따른 결과까지. 이게 법의 사실 되게 전형적인 패턴이야. 그래서 너가 이 지문이 어려웠다면 아직까지 수능의 평가원에 법 지문이 너에게 무엇을 묻는지 그 목적을 잘 몰라서 그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그 부분은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사고의 체계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 항상 쌤이 강조하잖아. 이런 내용을 쌤이 잘 읽어주고 우리가 같이 문제를 잘 푸는 건 해설이 아니에요. 그건 너가 독해력을 구경하는 거지. 쌤은 너에게 독해력을 막 자랑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너가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저런 내용이네? 그렇구나. 끄덕끄덕. 이거는 말 그대로 독해력을 지금 본 거야. 본 걸 가지고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너가 이런 지문, 특히 법지문을 볼 때 너가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되게 전형적이었어, 이 세트는. 그래서 그거 쌤이 잡아줄게. 자, 그래서 11번 문항 전체가 주체 역할에 대한 문제였고요. 10번, 11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내용 일치지만 사실은 그대로 지문을 동일하게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을 이루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더더더 역시 선지 판단이 올해는 훨씬 더 중요해질 거야, 선지 판단 자체가. 자, 난도가 있는 문항은 12번 정도의 문항,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선택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요거 지금 주체 연결하는 거. 주체. 법은 얘들아
너희들 소설에서 누구 따라가니? 인물 따라가시는 것처럼 법에선 주체를 따라가시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법지문풀이법은 쌤이 봄봄에서 법 세트 8강 여기서도 이미 가장 많이 강조했었던, 무조건 기억해라. 법은 무조건 이거다. 이걸 따라갔을 때 너희가 법을 잘 읽어낼 수 있다는 기준, 패턴에서 이미 강조했던 포인트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 자, 얘들 과학기술은 어땠어? 과학기술은 역시나 까다롭죠. 자, 특히 이번 과학기술 내용일치, 인과 추론, 보기 추론. 자, 문제 세트를 보시면 이제 약간 추론의 문제가 절반이나 들어있어요, 얘들아. 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라고 생각해? 이 내용이 좀 복잡했지. 정보가 좀 많았죠? 자, 근데 역시나 물어보는 포인트는 사실 되게 전형적이야. 자, 비례관계 너희들 체크하셨습니까? 뭐뭐가 높을수록 뭐뭐가 많아지고 뭐뭐가 작아진다. 이거 다 뭐야? 다 조건과 결과잖아. 과학 핵심이 뭐야? 근데 과학이라는 건 이미 현상, 벌어진 현상이야. 그 현상에 대한 원리를 찾아가는 건데 그 원리의 과정에서 지금 보면 또 분류되잖아. 여기서 공정의 종류가 또 분류가 되지. 공정에 따라서 자, 공정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이 분류됐다는 얘기는 차이점을 기반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머릿속에서 이미 예측할 만한 포인트, 아, 평가원이 또 갈랐네? 갈랐다면 그 다음에 또 차이점 묻겠네? 라는 이 포인트가 사실은 잘 구현된 세트 중 하나예요, 역시나.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잘 읽는다. 이거 되게 모호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우리가 이런 시험 기출을 공부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나오고 또 나올 거니까. 6평에서 이거 안 나올까? 6평에서 또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잡고 가야 돼. 그래야 6평까지 너가 내가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 과학기술 지문은 이걸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네? 라는 출제 요소들.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출제 요소라는 건, 그리고 쌤이 너희들에게 제시한 출제 요소 전부 어디서 가져온 것들이야? 정선택지에서 가져온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지문 독해와 선지 판단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지문 같이 읽고 선지 고르고 보통 강의가 끝나잖아, 얘들아. 정답 딱 고르면 끝나잖아. 근데 훈련의 과정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 왜냐? 이게 정답이야?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이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지. 자, 이게 답이라면 이 선택지 안에 들어있는 의도가 뭐지? 나한테 뭘 보라고 하는 거였지? 목적이 뭐지? 그 의도를 알아야 그걸 다음번 지문 독해할 때 너희가 그 부분을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선지 판단은 곧 다음번 지문 독해랑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그걸 그대로 정리해서 쌤이 제시하는 게 패턴과 출제 요소들. 그게 전형적이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 너희들 지문 이거 읽으면서 이거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니? 요 문제 완전히 이해했다 생각해, 너희들 지문 내용? 요거는 이해는 본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뇌과학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잖아.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오는 거다. 너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비례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잠깐만, 조건과 결과는 비례관계로 연결되고 있네라는 거 너가 중요하게 본다면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게 너에게 이해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 문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라는 건 너의 독해력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아직까지 너가 반복하지 않아서 그래. 뭘 그 이해를 하기 위한 출제 요소를 반복하지 않아서야. 얘도 반복하시면 돼. 자, 너희들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 자전거 탈 때도 막 이해하고 타니? 처음 자전거 배울 때 한번 생각해봐. 그때는 어색하잖아. 막 넘어지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막 이해를 하면서 가지 않아, 자전거는.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 타면 어때? 내일 타면 다시 익숙해지잖아. 내일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 다음날 되면 조금 더 익숙해지지. 그거는 이해가 아니거든. 익숙해지는 거 말 그대로. 왜냐면 어떻게 타는지 그 감을 잡는 거거든, 감. 그 감을 계속 잡다 보면 지금은 어때, 너희들 막 앞바퀴 들고 타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그거야. 그래서 평가원 지문도 똑같아. 이것 자체를 너희가 이해하려 노력할수록 더 평가원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 계속 머릿속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에너지는 많이 들고 이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독서 지문은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오고. 얘들 이 악순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돼.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 출발점을 바꿔야 돼.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너에게 이해가 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 비례관계, 인과관계, 조건과 결과, 이걸 그대로 지금 담고 있는 지문들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지라는 걸 반복하고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이네 라는 이해가 오는 겁니다. 요거 이해돼?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럼 중요한 건 이거잖아. 쌤, 그럼 대체 뭘 반복해야 되는데요? 반복하다 보면 그 이해라는 건 대체 언제 오는데요? 언제 오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쌤이 수강 후기들을 보면 아주 빠르게는 일주일 정도? 왜냐면 뭘 반복하는지가 대단히 명확하면 그 부분을 반복하면 이건 보이게 돼 있거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3월 학평도 봐봐. 나올 것들이 또 나왔잖아. 계속 반복하던 내용들 그대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가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어. 뭐가 중요한지. 그게 곧 평가하는 의도거든. 보이게 되어 있어요. 빠르면 일주일.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겠지만 자,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해가 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출제 요소와 패턴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쌤이 잡아주는 거야, 너에게. 반복을 내가 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적어도 너가 강의를 보면서 강의를 볼 때만 끄덕끄덕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혼자서 문제를 풀 때 버깅이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가 너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너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여기 잘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 이 지문의 핵심은 비례관계, 조건과 결과를 기반으로 출제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사실은. 요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과 접목해서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너가 지금은 조건과 결과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읽으면서 너가 그 부분 봤어? 정말 그 부분 중요하게 놓치지 않았니? 그걸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돼. 그래서 너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면 돼.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방향이니까. 자, 얘들아, 문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자. 문학이 또 의외로 너희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야. 왜냐면 연계가 하나도 없었잖아. 작가 연계는 꽤나 있었습니다. 올해 수특이랑 백석, 정지용, 고재종. 사실 이분들은 너무 단골이야. 굉장히 자주 나오시는 분들. 자, 이분들의 작품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현대소설. 너희들 현대소설에서 소설이 뭘 묻는지 그거 생각하고 어떻게 들어갔어? 너희들의 예측대로 나왔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을 물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가 생각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혹은 너가 아무 생각도 못하고 들어갔는가. 그러면 너는 이거부터 할 수 있어야 돼. 소설이 뭘 묻는지부터 유형부터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야. 내용이의 시점, 내용이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제 풀 때 당연히 순서 보기죠. 너희들 보기에서 기준 뽑았니? 자, 이 지문 1인칭 주인공이야, 관찰자야? 일단 1인칭이라는 건 문제를 보자마자 알 수 있어. 그치? 나라고 써 있잖아. 그럼 일단 1인칭입니다. 그럼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에 따라서 사실 포커스가 약간 달라. 근데 보기를 읽어보면 어때? 보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죄의식. 죄의식이니까 나의 내면과 관련된 거니까 잠깐만, 그러면 누군가를 관찰하고 누군가 다른 주인공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내 얘기하는 거니까 이 주인공이겠네? 라는 생각도 누군가는 할 수 있잖아. 그런 시험과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생각들, 예측들, 이걸 너가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너가 소설을 읽을 때 훨씬 더 내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머리에 또 정리가 잘 될 수 있어. 자, 이런 내용들은 보세요. 지금 나에 대해서 보기를 보면 죄의식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지문 듣기 들어갈 때부터 너희들 무슨 생각해? 이거 뭔가가 잘못을 했겠구나. 뭔가 죄의식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죄책감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잖아, 우리가. 그지? 자, 그럼 포커스를 굉장히 보기에서 잘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할 수도 있는 내용, 약간 일상적일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어. 그래서 지문을 읽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 다만 너가 이제 보기를 기반으로 들어가면서 내용을 따졌는가,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 그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풀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점에 대한 문제가 역시 또 나왔어. 현대소설의 1순위, 서술상의 특징이지. 서술상 특징에서 1순위, 시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의 본범할 때 시점부터 들어갔었잖아.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이 시점부터 정리해서 우리가 접근했던 이유는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갈래복합으로 갑시다. 얘들아, 고전시가와 이제 수필, 갈래복합. 자, 우선 여기서 시간은 너희가 좀 많이 쓰지 않았을까? 자, 약간 특징적인 건 뭐냐면 형식상의 특징이 두 개나 나왔다는 거. 형식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자, 내용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보기와 결합된 내용 이해. 근데 이것도 보기의 힌트가 굉장히 크지 않았어? 자, 그래서 얘들아, 보기를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보기에서 이미 뭘 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딱 주잖아. 얘들아, 보기에서 기준을 뽑고 작품에 들어가서 그걸 중심으로 읽어나가는 게 이게 바로 의도와 이게 바로 목적이야. 그거 없이 그냥 쭉 읽는다. 잘 읽을 수가 없어. 동일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까릿.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기 문제를 봤을 때 기행에 관한 거구나. 어떤 자연물, 자연, 공간, 이곳에서 이 사람의 감흥,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게 가나다의 공통점이었지. 자, 그래서 이제 가작품 같은 경우는 또 그림도 있었어. 너가 문제를 훑어보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그림을 통한 힌트가 엄청나지. 그림을 통해서 너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잖아. 한마디로 시각화할 수 있잖아. 그러면 시에 대한 내용 이해가 훨씬 수월해지거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은 적극 활용해야 돼.
그림이 있을 때, 그래프가 있을 때 더 어렵지 않아? 이걸 너가 적극 활용했을 때 훨씬 더 내용 이해를 잘 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행가서였기 때문에 기행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특정한 공간으로 가는 여정, 그 공간을 봤을 때의 감흥, 이런 것들이 이제 기행에서 가장 중요했었지. 자, 이제 보면 보기에선 가나다에 대한 내용들 대단히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친절한 보기였다.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보기를 기준으로 뽑아서 작품을 읽었을 때 이건 보기 문제만을 위한 게 아니야. 일단 보기 문제 12점. 쌤 보기 잘 읽으면 12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 보기를 잘 보고 그걸 기준으로 읽어나갔을 때 나머지 문항들도 이걸로 구성돼 있잖아. 이걸 중심으로 구성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려고 보기를 줬고 그 보기 때문에 그 문항, 그 지문을 구성한 거거든. 그 지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문항을 접근할 때는 보기에서 기준을 뽑아서 거기에 포커스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나머지 문항들이 사실은 특별하다 싶은 문항들이 있었어?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문항 같은 경우도 문항들 상당히 보편적이었고, 이때 보편적이라는 건 철저히 수능 기준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물어볼 만한 것들을 물어봤었던 그런 문항이니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러한 문항들이 어떤 문항들이 있고 나는 이번 시험에서 어떤 문항이 좀 취약했고 이걸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거는 너가 취약점을 알면 그걸 보완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취약점을 몰랐을 때가 문제가 돼. 그럴 때는 그냥 무작정 강의를 듣고 그냥 무작정 문제를 들이다 풀잖아. 하지만 진짜 너의 의식 속의 노이즈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점수는 안 바뀌잖아. 그죠? 자, 얘들 현대시 딱 3문제 있었습니다. 자, 정지용, 고재종 시인,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올해 수특이 딱 수록되어 있는 대단히 이제 잘 알려진 시인들이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특징이 뭐냐면 갈래복합 지문은 이제 이거 갈래를 묶어놓은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나 지문, 현대시를 복합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잖아. 이 둘의 공통점, 그지? 이걸 기반으로 보통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는데 뭐 오늘 3문제밖에 없긴 했지만 단일 지문이 조금 더 있었다는 거? 그게 조금 특징적이다. 어떻게 보면 평가원은 이렇게 둘이 묶여있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 거야, 이후에. 자, 일단 보기 문제가 이 둘이 묶인 이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고요라는 키워드. 고요라는 분위기. 자, 이 고요한 분위기를 근데 재밌는 것,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약간의 소리였다는 거 오히려. 조용한 걸로 고요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리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고요함을 표현했다라는 게 이제 이 지문 속에 있는 핵심이었어. 그럼 너가 당연히 지문 읽을 때 뭘 중심으로 읽어줘야 돼? 요걸 중심으로 읽어줘야지. 그지? 자, 역시나 기준을 뽑아서 애들 적용하는 거, 이게 언제나 문학에서는 가장 1순위야. 너가 머릿속에 반드시 놓고 있어야 돼. 이게 목적이거든. 목적 그 자체. 자, 고전 소설은 어땠니? 좀 고전했니? 자, 갈래가 뭐야? 영웅소설. 영웅소설이 뭐 계속 나오잖아. 아주 극단적으로는 영웅소설만 나온 해도 있고, 왜냐면 그만큼 영웅소설은 제일 많거든, 종류가. 자, 얘들아, 고전소설 읽을 때 특히나 봐. 쌤이 소설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 인물 중심으로 장면을 끊어라. 그러면 너가 적어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간지 절대 놓치지 않는다. 특히나 장면을 끊는다는 건 이걸 확인한다는 얘기잖아. 뭘 확인한다는 얘기야? 장면 너희도 어떨 때 끊어? 공간과 시간이 변할 때 끊잖아. 얘들아, 장면별로 끊어읽기가 정말 중요했던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왜냐? 시간적, 공간적 표지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 자, 시간적, 공간적 배경 나타낸 표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장면을 딱 끊어주잖아.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총 2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끊어야지만 작품 이해도 되고, 플러스 끊는 이유, 이 자체가 그대로 출제 포인트라 쌤이 분명히 말했잖아. 그지? 자, 요거는 너희가 앞으로 계속 의식적으로 그렇게 읽으려고 해줘야 돼. 왜냐? 그렇게 읽으려고 해줬을 때 놓치는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되거든.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읽었을 때는 의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복잡해져도 너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걸 놓치는 순간은 정말 디테일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 특히 고전소설은. 인물도 어땠니? 굉장히 많았잖아. 그지? 자, 특히 인물들 간의 관계. 분명히 인물이 나왔을 때 등장인물 체크,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 그지? 그 다음 각각 인물들의 성격, 캐릭터 파악하기. 요거 얘기했었는데, 자, 관계라는 것. 특히 여기서는 영웅소설이니까 무슨 관계가 중요해? 내 편인지 네 편인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가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지. 자, 보기를 참고하면 이제 역시나 그래도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군담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딱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전쟁 상황에서 시작하잖아. 그지? 이쪽과 저쪽이 싸우는 것부터 막 시작하는데 되게 정신없이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더더 너희가 의도적으로 정리하면서
끊어가면서 읽는 게 정말 중요했던 문항이야. 요거는 우리가 해설에서 다시 한번 장면 끊어가면서 중요한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전소설을 지문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장면 전환, 그 다음에 인물을 지시하는 호칭들, 이런 것들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자, 얘들아, 화작은 이렇게 딱 마무리하자. 화작. 사실 선택 과목은 그래도 오늘 좀 괜찮았어. 다른 어려웠던 때에 비해서는 선택 과목 좀 괜찮았는데 왜 괜찮았냐면 유형이 뭐 너무 똑같아. 그래서 화작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지 않았거든? 화법, 강의였지. 그지? 그 다음에 기사, 초고, 글 쓰는 거. 그 다음 융합지문, 토의.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 너희가 화작도 똑같다? 그냥 읽고 그냥 풀어야지라고 하는 순간 아무 의도가 없는 거야. 근데 얘들 봐봐. 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이 유형에 따라 너희들 문제풀이 순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혹은 이 담화, 강의가 나왔을 때 뭐가 중요한지, 토의가 나왔을 때 뭐가 중요한지, 여기서 뭘 내는지 이게 머리에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국어는 지식 싸움이 아니잖아. 국어는 배경 지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지문 속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까지 전부 주거든, 우리에게.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게 있지. 전략적으로 목적을 생각하고 읽어나가는 건 정말 중요해. 화작이야말로 얘들아, 전략이 아주 명확한 과목입니다. 왜냐면 유형이 너무 뻔하고 여기서 내는 포인트가 항상 동일해. 그래서 화작 강의는 쌤이 항상 강조하잖아. 화작은 너희들이 물론 난도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화작 강의 가장 큰 문제. 결국은 보통은 다들 쉬운 독서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풀어라 이렇게 하더라고. 자, 근데 화작은 얘들아, 쌤은 강의에서 화작 같이 읽고 같이 푼 적 단 한 번도 없어. 왜냐? 같이 읽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화작 지문은. 너희가 충분히 혼자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거든? 화작의 핵심 뭐야? 정확하게 시간 땡기는 거야. 그러려면 전략이 너무 중요해요. 화작은 전략이 대단히 명확해. 그 유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세트였어. 그러니까 너희가 화작을 선택한 사람들은 특히나 화작에서 시간을 땡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 전체 세트야. 그래서 그러한 전략들은 우리가 또 강의에서 요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자. 별의만 강조해서, 화작 강조해서 전략적으로 명확한 어떤 전략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요거는 강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언매도 마찬가지.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 문학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 당연히 문법의 핵심은 당연히 개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들, 유정, 무정명사 또 나왔고, 양성, 음성, 격조사의 종류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너희가 딱 틀렸다면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채워나가면 돼. 그치? 자, 매체 같은 경우는 어때? 역시 이것도 유형이 똑같아, 지금. 매체가 화작과 굉장히 비슷하잖아. 한마디로 매체도 매체의 유형에 따라서 너희에게 묻는 부분들, 무엇을 묻는지를 알아야지만 너가 읽을 때 이미 그 부분 중요하게 볼 수 있어. 화작과 매체의 특징, 핵심이 뭔지 아니? 2번 읽지 않는 거야. 한 번 읽고 이미 뭘 내는지를 너의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돼. 그래서 읽으면서 그 부분 가지고 바로바로 문제 푸시는 겁니다. 그게 화작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러한 전략과 운용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강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해설 강의에서 쌤이 독서랑 문학은 전 지문,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항을 중심으로 자, 같이 한 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자. 얘들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했고 오늘은 푹 쉬고 자, 너희들 복귀하시고 그 다음에 복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취약한 부분들 우리가 해설 강의에서 탄탄하게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 해설 강의에서 보자.